고요. 이걸 모두 다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 계산해서 써주는 게 여러분한테 필요해. 그리고 난 후에 소금에서요. 이 소금물 있지? 이 소금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소금물 안에는 소금이 있다. 근데 그 소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자, 그리고 더하기. 어머! 이 소금물 안에도 소금이 있네. 다시 소금물 안에 있는 소금은 어떻게 계산해? 시작!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계산해요. 어머! 그런데 여기 또 소금을 벗네. 그럼 소금의 양이 증가하죠. 이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더해주면 돼요. 자, 여기 물이 있네. 물은 소금의 양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발량 소금의 양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농도는 사실 이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근데 구조적으로 이 분수식이 뭐야? 번분수지. 중학교 때 번분수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니까 중학교 수학책은 얘를 이렇게 그냥 간단히 식 세우고 풀면 되는 걸 2단계 풀이로 보통 풀어요. 얘 풀고 다시 얘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풀고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한 큐에 가는 게 훨씬 편하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도록 하자. 요 소금과 관련된 문제는 보통 실제로 개념은 이렇지만 식 세우기를 하면요.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더하기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더하기 소금. 요런 요소를 합쳐서 최종 소금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부 다요. 숫자가 나와야 될 자리에 대부분 문자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문자를 가지고 식 세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푸세요. 10초에 같이 갈게요. 자, 우리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소금을 Bg과 C%의 소금을 Dg을 섞은 후 물 30g을 더 부었다. 그 후 3시간이 지나자 소금물 중 20g이 증발되어 무게가 가벼워졌다. 그래서 소금 15g을 집어넣었다. 이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뭘 구하래요? 농도. 자, 농도 구하라면 우리는 농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분모에 소금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다 적어버리면 돼요. 맨 처음 소금물 몇 g이 있었대? Bg이 있었대요. 거기에다가 몇 g을 섞었대? 소금물 Dg을 섞으면 소금물이 이만큼이 될 거야. 그 후에 물 30g을 더 부었대. 뭐라고 적어주면 돼? 플러스 30. 그 후에 3시간이 지나자 20g이 증발됐대요. 뭐라고 적으면 돼? 마이너스 20. 그래가지고 소금 15g을 더 집어넣었대. 뭐라고 적으면 돼? 플러스 15.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제 소금물에 관련된 녀석은 다 정리했지? 이제 소금에 관련된 녀석만 정리합니다. 자, 요 소금물 안에는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소금을 적어줍니다. 시작!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자, 여기에 보이는 요 소금물 안에도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적습니다. 시작!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여기에는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소금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소금 더해줘야겠네요. 플러스 15. 그럼 이제 소금과 관련되는 다 끝났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하면 돼? 곱하기 100. 이렇게 식 세워놓고 정리하면 원하는 농도가 나올 거다.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소금물이나 속력, 거리, 시간에 비해서 농도나 거리, 속력, 시간에 비해서 잘 모르는 하지만 분명 알아야만 하는, 암기해야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개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량 문제, 전체 체험 물량 문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중학교 때? 있죠. 자, 같은 라인의 문제예요. 일량이 친숙해요? 물량이 친숙해요? 일량이 보통 더 많이 나오지. 일량이 친숙하죠? 자, 전체 한 일의 양은요,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냐면, 단위 시간당 한 일 양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량도 똑같아요. 전체 채운 물량은 뭐가 될 것 같아? 시작! 단위 시간당 채운 물량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것이 전체 채운 물량이 된다요. 자, 그런데 이 문제풀이에서 식을 세울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전체 채운 물량 혹은 전체 채운 일량을 항상 몇으로 놓고 풀어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 1. 숫자 1로 놓고 풀어야 돼요. 여기에서 숫자 1의 의미는 몇 %를 의미한다?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로요, 이 부분은 요 부분, 단위 시간당 채용 물량, 단위 시간당 한 일량은요, 고등수학에서는 대부분 문제에서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얘를요, 노골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하거나 혹은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미지수로 놓고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 미지수로 놓고 푸는 경우 아예 몰라서 그렇다 치고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으로 주어지는 거야. 야, 갑이 어떤 일을 하는데 5일 걸렸어.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단위 시간이 몇이 되겠어? 1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은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1이다예요. 되겠습니까? 즉, 단위 시간 가로 열고 1일입니다. 1일 동안 한 일양을 우리는 뭐라고 넣을 수 있다? 5분의 1이구나 라고 넣을 수 있다요. 자, 에이스로 물을 채우는데 3시간이 걸린다요. 그럼 여기선 단위 시간이 뭐가 되겠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1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 채운 물량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3분의 1만큼 채웠어 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고등수학에선 대부분 미지수로 놓는 경우가 많다. 되겠습니까? 네. 자, 이로써요 유리식과 관련된 파트가 끝났어요. 활용 문제는요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유리함수라는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자, 유리함수에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가 있는데 다항함수에는 상수함수, 일차함수, 이차함수, 땡땡땡, n차함수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지금 단원에선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 배우려는 녀석은 분수함수다. 이거는 1페이지에서 설명했죠. 그럼 분수함수란 어디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를 말한다? 분모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그리고 이제 뒷단원에서 배울 무리함수는 어디 안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다? 루트 속에, 루트 안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지금부터 쉬운 분수 함수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적습니다. 분수 함수는 어디에?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다. 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분수함수 중에 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분수함수를 얘기해봐 라고 하면 사실 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분수함수일 거야. 맞지? 사실 분수함수는 독립변수 x가 들어가면 되니까 막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 이런 것도 분수함수잖아. 독립변수 x가 분모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거 말고 가장 간단한 분수함수는 바로 저런 녀석일 거고요. 사실 분수함수는요, 그래프로 그리면 되게 복잡하고 더럽게 생긴 애들도 많을 수밖에 없어. 왜? 분모에 엄청 복잡한 x와 관련된 식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 고등학교 1학년 여기에서 배우는 분수함수는요, 분모에 1차 함수만 들어가요. 감사하죠? 2차, 3차 함수 이런 거 안 들어가요. 1차만 들어가는 쉬운 유형이 나온다. 그래서 가장 쉬운 두 개의 유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여러분 사실 요런 함수의 그래프 중학교 1학년 때 혹시 반비례 함수다, 반비례 그래프다라고 해가지고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바로 그거예요. 중학교 땐 요런 식으로 띡띡띡 띄어가지고 배웠다면 지금은 이제 실수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반비례 그래프의 개념이 그대로 분수함수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그래프와 뒤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와, 앞에 있는 그래프는 1, 4분면, 3, 4분면에 뒤에 있는 그래프는 마이너스가 붙어 보니까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림이 오는구나 라는 사실 우선 눈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 맞아? 자,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요게 좀 정리를 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수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요 y는 x분의 k 이런 구조의 식이에요. 자, 그런데 k가 양수인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k가 양수일 때요, 요 양변에 x를 곱해서 x가 올라가면 이런 식이 나오지. 그런데 k가 양수니까 xy도 양수가 될 거예요. xy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x와 y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지. 즉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라는 건데 xy 모두 플러스인 사분면 몇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이에요. xy 모두 마이너스인 사분면 몇 사분면입니까? 예, 3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와, 저 k자리가 양수가 되면은 그래프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렇게 위에서처럼 그려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면에 k가 음수인 경우는요, 즉 xy가 음수인 경우는 xy가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얘긴데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인 사분면 몇 사분면입니까? 제 4사분면이에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y가 플러스인 사분면은 제 2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위에서처럼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요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엄청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무슨 요소냐면, 이제 분수함수도 막 평행이동해서 꼭 이렇게 요 녀석이 0,0을 교점으로 하진 않잖아. 그래서 분수함수를 막 이렇게 이쪽에 막, 이쪽에 분수함수가 있네? 막 이런 식으로 그렸다? 그려놨더니, 어머, 얘 함수가 아닌데요. 이러고는 할 말이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분수함수 그래프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어머, 요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구나 라고 하얀 선을 그려주게 되는데 우리는 그 선을요,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요 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요 점근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제목부터 시작! 점근선, 곡선이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직선. 그림을 그릴 때 보조선 역할을 함이에요. 알겠죠? 요 선을 희미하게 그려놓고 문제 푸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분수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분수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훈련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분수함수 그래프 문제는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식을 봐봐. 식을 딱 봤더니 어머!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네? 무슨 함수구나? 분수함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요 아래에 있는 유형도 우리 한번 볼까? 요 아래에 있는 유형은 어때? 분명히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데 분자에도 x가 들어있지. 자, 그래서요, 요런 유형으로 나오면 이제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내서 애들 좀 짜증나게 해볼까? 뭐 요런 경우에 한 번 더 꼬아서 이렇게 내는 거고, 위에처럼 나오는 경우에는 되게 출제자가 착한 경우예요. 너희들 문제 잘 풀라고 내가 이렇게 냈어? 손쉽게 풀어봐 라는 거야. 어쨌든 그래프의 유형이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기본 유형이, 식의 유형이 2가지 유형이 있다요. 자, 그러면 이 착한 유형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찾아보세요. 몇입니까? 2. 그리고 이 분수식, 이 x를 포함한 분수식 전체를 없다고 했을 때 나오는 y값 몇이에요? 1. 2,1이라고 먼저 잡아놓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점근선의 교점이 돼요. 그래서 2,1, 요 교점이 이렇게 생기네. 그리고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나 어떻게 하면 돼?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 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런데 바로 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생략되어 있는 1이라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1분의 1,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러면 얘는 1,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까? 1,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까?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까? 1, 3. 예, 1,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그림 그릴 때는 여기 막 절편을 지나잖아. X축, Y축을 지나지. 절편 확인해 봅니다. X자리에 0 대입해요. Y절편 몇 나옵니까? 2분의 1. 요점 지나겠네. 자, Y자리에 0 대입해요. X절편 몇 나옵니까? Y자리에 0 대입하면 X절편 1 나오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절편 표시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네. 그러면 대칭꼴로 여기에서도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우선 그려놓고 2분의 1, 여기는 몇 콤마? 2,1.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해놓고 우리 그래서 이제 다시 위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분수함수에서 원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중심이라고 약속하자. 중심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분모를 0으로 놓았을 때로부터 x좌표를 얻고 x가 소속되어 있는 분수를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으로부터 y좌표를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요 2번 문제 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2번 그림 그려보세요. 자, 15초에 같이 그릴게요. 자, 우리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일 먼저 판단할 거. 어머,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분수함수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 이 분수가 없다고 했을 때 나오는 y값 2. 그래, x는 1이고 y는 2야. 그러므로 요 점을 중심으로 점근선을 그려야겠다. 점근선을 그려야겠다. 자, 이제 몇 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x의 개수까지 포함해서 1분의 -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그러므로 와우 여기 그림 하나 여기 그림 하나지. 근데 각각 x절편 y절편 지나니까 x절편 y절편 구해봅니다. 자 x자리에 0 대입해요. 그럼 y값 몇 나옵니까? 3 나오죠. 오 x절편은 여길 지나는구나.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다요. 자 이제 미쳤구나. y절편 구했잖아요. 그리고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자리에 0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은 x-1분의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되겠죠? 플러스로 바꿔준 후에 2x-2는 1 나오네요. 2x는 3 나오네요. x는 2분의 3 나오네요. 1.5 정도 되네. 요 정도 지나겠다. 라고 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 선생님, 그거 어렵다는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변형 해주시면 돼요. 어머,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네? 뭘로 해주면 됩니까? 분리형 2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얘는 x-2인데 분모에 있는 x-2가 그대로 분자에도 와야 돼. 그래서 2 곱해주면 2x-4니까 요게 플러스 3만 해주면 되겠네. 결국 2 플러스 x-2분의 3이 되겠구나. 그러므로 얘는 몇 콤마 몇입니까? 2,2예요. 자, 그래서 자, 2,2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근선 그리고요. 자, 얘는 1,3입니까? 1,3입니까? 2,4입니까? 1,3이죠. 그래서 여기 그릴 건데 와 이쪽이 막 x절편 y절편 막 지나겠네. 자 y절편부터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0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 뭐 나와요? 0.5 나오지 y절편은. 그리고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자리에 0 대입해서 x값 구해볼 거예요. x 몇 나오니까 2분의 1 나오네요. 그래서 둘 다 2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니까 대칭시켜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칭? 편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석적으로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우리 너무 바쁘잖아. 얘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요. 얘를요 되게 손쉽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우선 얘는 똑같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2 나왔지. 그리고 y좌표는 무조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x분의 x에 요 앞에 나와 있는 개수. 반드시 x분의 x의 개수여야 돼. 개수. 몇이야? 1분의 2. 일명 2구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찾아낸 상태에서는 1,3인지 2,4인지 모르거든? 그럴 때 또 1,3인지 2,4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빼기. 이렇게 하는 거야. 즉, 딱 x가 반드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구조에서요. 요 분모에 있는 x의 개수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빼기. 요번에 다시 밑에 있는 것과 x의 개수를 대각선으로 곱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 나오지. 와우, 계산했더니 얘 0보다 크네? 0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1,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져요. 되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 있어. 그럼 우리 얘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 몇 콤마면? 보자마자 3 콤마 마이너스 2. 이건 되게 치사한 건데요. 꼬아놨어. 원래 마이너스 x 플러스 5여야 되잖아. 헷갈리면 안 돼. 항상 x가 앞에 나와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데 출제자가 이렇게 편법 쓰는 애들 헷갈려서 틀리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3, 마이너스이니까 3, 마이너스 2 표시해서요. 정근선을 그려놓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빼기.
요거 할 때는 이 한번 고쳐서 제대로 위치 잡아놓고 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몇이야? 5 빼기 몇이야? 6. 어머, 0보다 작네? 몇 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질까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x절편, y절편 막 나와있네? x자리에 0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5. 그리고 뭐 y절편도 이렇게 y자리에 0 넣어서 구하면 되겠지? y자리에 0 넣으면 x 몇 나오니까? 2분의 5. 그죠? 2분의 5. 2분의 5. 2.5 맞지? 예. 그래서 잠시만. 네, 마이너스 3분의 잠시만. 선생님 뭐 잘못했지 다시. x자리에 0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5. 요 위치구나. 마이너스 3분의 5. 그리고 여기.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라고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